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과 이 좌파 정권이 자존심이 무너져도 이것을 모른 채 하는 이런 병의 증세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이 좌파에게는 이런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이 잘못된 이념적 코드나 아니면 거의 리플리 증후군에 해당되는 환상에 빠져서 다른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순리, 합리 이런 것들이 무너져도 버티는 이상한 병. 제가 이 병의 이름을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제가 이 좌파의 DNA에서부터 최근에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노무현이 2007년 10월 평양에 가서 제가 지칭을 하는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정상회담 그 녹취록을 보면 김정일이는 툭툭 반말을 써댑니다. 노무현이는 어떻게든지 김정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굴욕적인 언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 핵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변호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제 NLL을 포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NLL이라는 게 무슨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NLL 얘기만 하면 남한에서는 마치 이게 괴물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굴종을 보인 회담. 이 노무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권양숙과 그의 아들, 조카 사위죠. 그 사람들이 박연차로부터 640만 달러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나의 도덕심이 완전히 일거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글도 쓰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책을 읽지도 못하겠다라고 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최소한의 자존심. 때문에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상실의 병의 양태가 좀 다릅니다. 노무현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마지막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 그런데 문재인은 또 양태가 다릅니다. 최근에 그 북한에 대해서 보여주는 완전히 굴종적인 자세라든가 또는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보여주는 어떤 자존심 상실의 증상이 정도가 훨씬 심하고 변형되고 대단히 이상하게 발전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서부터 외무성 국장 그리고 조평동 담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심하고 문재인의 자존심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린해 볼 때까지 해보자. 저 사람이 어디까지 버티는가 아마도 꽤 오래 버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구 찔러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오지랖 넓은 무슨 중재자니 이런 행태라고 오지랖이란 단어는 김정은이가 썼습니다. 최근에 외무성 국장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지저대고 있다라고 청와대를 얘기한 것 그리고 새벽잠을 설치며 허우적대는 꼴 그리고 조평통 담화에서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대소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일이다라고까지 얘기한 것 남한의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그리고 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무슨 남북 간에 무슨 얼싸안고 생쇼를 했던 이런 관계를 맺었던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관계를 맺고 남북 군사 합의서가 어떻고 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던 남북 관계에서 이런 식의 조롱과 모욕이 난무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제 평화 타령을 읊어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5만 톤을 주겠다. 무슨 뭐 평화경제다. 남북협력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무슨 뭐 이런 식의 노무현이가 즐겨 불렀던 조용필의 허공이란 노래. 그 허공에 흩어져 버린 문재인의 평화 타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떤 좌파라고 하는 이념적 코드에 취해서 벌어지고 있는 자존심 상실병.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에 제가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자신의 국빈 방문을 수행하는 사진기자가 중국의 거의 폭력배 같은 공안 요원들에게 얻어 맞아서 얼굴이 크게 다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문재인과 이 정부는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으며 중국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요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중국이 문재인을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오찬 약속도 취소해버리고 그래서 혼밥을 먹게 만드는 이런 외교상의 무례를 저질러도 그저 자존심 상실한 존재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구는 증상.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가 이 증상이 좀 더 뿌리가 깊고 좀 더 만연이 되어 있으며 좌파 전체에게 상당 부분 해당되는 뜻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좌파와 우파의 큰 차이를 얘기를 하면 우선 언론이 다릅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 보수 정권에서의 언론은 이런 식으로 언론이 권력의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수 정권의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잘못하면 좌파 세력보다도 더욱더 가혹하게 비판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절대로 같은 우파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봐주거나 감싸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반대 세력을 과장해서 공격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보면 제가 왜 굴욕적이고 자존심을 상실하고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좌파 특유의 마피아적인 동지의식도 있는 것이지만 운동권의 어떤 그 같은 공동체 정신 이런 것도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이것이 절반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좌파가 생계형 좌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자신에게 알량한 월급, 조직 내에서의 출세, 자신이 이런 어떤 좌파의 마피아 연대에서 떨쳐나와서 뭔가 언론의식 그리고 조직의 어떤 합리적인 정신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는 완전히 좌파의 중심 세력으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내 생계가 위협받는다라는 것. 방송으로 따지면 언론 노조에게 잘못 보이며 좋은 프로그램을 맡지 못한다라는 공포감.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생계형 좌파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잘 출세를 해서 무슨 이 좌파 정부의 감투라도 얻어야 되는데 시민단체의 어떤 독립정신이라든가 비판정신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는 내가 좌파의 왕따가 된다. 생계형 시민운동가들. 시민운동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아니 조국 후보자의 이런 엄청난 이 좌파의 어떤 서민적 정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이런 거와 180도 다른 이런 어떤 파렴치한 이 경제적인 위선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좌파 시민단체 어느 하나 나서서 조국에게 당신은 이미 자격이 없으니까 아니 대통령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두 달 있다가 그 가족이 74억짜리 묻지마 펀드에 약정을 하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도덕감이나 또는 공직자의 책임의식이나 이 사람 사는 사회에 무슨 서민 평등 얘기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통령 민정수석이
국민들은 소주성과 최저임금의 난폭한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밑바닥 경제가 흔들리고 많은 서민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그런 서민들의 목소리를 수집을 해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그 가족이 74억짜리, 실제로는 뭐 10억 5천만 원을 냈습니다만은 10억 5천만 원도 마찬가지죠. 대변인은 26억짜리 부동산 개발 투기를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민정수석은 15억 5천만 원짜리 묻지마 펀드 놀이를 하고, 그런데도 이 좌파의 언론과 시민단체는 그런 것을 비판을 해야 되는 이 좌파, 생계형 좌파의 고리에 걸려서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존심을 상하는 수모를 당해도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문회 그 하루만 버티면 나는 장관이 되고 잘하면 대선 주자도 될 수 있다라는 알량한 계산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도 묵사발이 될 텐데, 펀드라든가 또는 그저 위장 이혼 사건 또는 아버지 웅동학원 교육학원을 둘러싼 각종 이상한 작태들, 청문회에서 묵사발이 될 텐데 자기가 법무장관 후보가 되겠다고 내락을 한 이 자존심 상실의 병, 하루만 버티면 나는 장관이 된다고 하는 이런 청문회 후보들을 보면서 제가 이 좌파의 이 병이 정말이지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